자, 부동산. 그러니까 이 국정 동력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규현 홍보수석과도 인터뷰를 통해서 머니 무브를 지금 보여주고 될 거다라고 하면서 부동산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 있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 지난번에 6월달에 6.27은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갑자기 누구도 예기치 못하게 대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9.17 공급대책은 좀 봉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데 봉봉하다 공급대책은 항상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손에 잡히는 게 잘 없다라는 게 좀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1호 이 부분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근데 이 충격요법이 사실은 충격요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저도 국토부에다 뭐라고 좀 그러는데 국토부나 기재부나 아주 맵시 좀 있게 좀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야기로 들어주길 원해요. 여기에 이런 배경이 왜 나왔느냐 이 배경과 그다음에 이걸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머리에 읽히기를 바라는데 그냥 여태까지 나올 수 있었던 얘기를 너무 밋밋하게 그냥 전달을 했다라는 게 저는 11호 대책에 상당히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투박한 느낌. 좀 뭐 아등간에 이렇게 세밀하지 뭐 이재명 정부답지 않게 세밀하지 않다라는 느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토제를 서울 전역과 남쪽에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세훈 때문이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오세훈이 그게 이제 정부로서는 정무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때 사실 민주당에서 바로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모든 데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강남, 그다음에 한강벨트, 그리고 그게 일부 남부에 가는 게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주변에 퍼질까 봐. 그렇죠.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오세훈은 올해만 해도 2번이나 부동산을 건드렸어요. 한 번 연초에 토제를 풀었는데 그때는 왜 풀었습니까? 왜 풀었어요?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 되려고 풀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되려고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밀어주는 사람한테 또 욕구를 준다. 이것 때문에 풀었는데 그때 당장 한 2달 만에 올라가니까는 그때 국토부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아직 윤석열 정권이기는 했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된 상태에서도 나와서 죄송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며칠 있다가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9.17 공급 대책이 좀 봉봉하게 나왔어요. 제 표현 말 맞다나 봉봉하게 나오고 두 가지예요. 9.1 지금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9.17 대책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135만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리고 거기에 새로움이 없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막연하 그다음엔 두 번째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하니까 아파트는 짓는데 평균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 공급 부족.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 그거 두 개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두 가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공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공공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것도 공공을 위주로 해서 모든 걸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오세훈이 치고 나오잖아. 나는 민간에다 하겠다. 한강벨트에다가 21만을 짓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30만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부동산이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부동산이 주식하고 비슷해. 옛날에는 한 3년 기다려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못 기다려. 당장 해가지고 지금 해놔야 1년 있으면 오르면 팔고 또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원한다. 그거를 원하고 그러니까 수요층이 그렇게 막 마치 주식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상품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건드린 거예요. 오세훈이. 그러고 나니까 막 오르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이 얼마나
얼마나 미음치읒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부동산을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 틈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자체는 못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토호제를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핀셋 규제로 해서는 안 된다. 풍선 효과를 이렇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좀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저쪽은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잖아. 올라가고 막는 데잖아.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서 더 차분차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좀 기재부나 네. 국토부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고요. 네. 뭐 지금 이제 그 대책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당연합니다. 분위기는 지금 나오고 이제 있고. 딱 보름 지나고 나니까 일단은 풍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부 화성이나 약간 동탄에 약간씩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걱정을 한 게 이제 서울 전체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밑에 분당, 성남, 마치 그렇죠. 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깥에가 약간의 이제 풍선 효과가 있는데 그리 우려할 때는 아니라서 이제는 집값이 급작하게 상승하는 거는 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서 또 생기죠. 전세도 막히니까 그러면 전세값이 지금 오른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으니까 왜냐하면 실거주 중심으로 되니까 네. 전세가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른다.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네. 후속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될 때예요. 후속 그런데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네.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기재부에서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부동산 얘기하겠다고 그럴 때는 좀 걱정이 돼서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에이펙 보니까 동력을 얻어서 좀 잘할 것 같긴 해요. 잘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일종의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칫 건지다가는 불길이 확 번질 수도 네. 있고 또 자칫 저기 하면 너무 열기가 떨어지면 이게 또 경기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부동산과 세제와 대출과 집값 오르고 이러고 하는 거에는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빠꾸미 수준으로 다 알아요. 이걸 하면 이게 되고 저걸 하면 저게 되고. 우리 이제 자산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럼요. 부동산이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솔직히 10월 15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은 좀 일단 정부는 너무 조금 소심해 보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 조바심을 쳐. 눈치를 보고 당장 내년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네. 눈치 보고 조바심 치고 이러는 게 난 너무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좀 극복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극복하고 이제는 저는 이제 적어도 연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일단 그 민주당이요 공급 대책을 막 내놓겠다. 지금 정부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막 내놓겠다. 너무 조바심을 치면서 내놓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아무리 지방선거라지만 민주당이 내놓으면 믿겠습니까? 정부가 내놔야 믿지. 뭐 이 정부와 여당이 상의하면서 해 나갈 거를 그리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하고 민주당이 이거를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 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기재부는 네. 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똘똘한 이게 제가 국토부 차관한테 똘똘똘 얘기한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왜냐하면 이거 빼놓으면은 아무 대책이 성립이 안 된다. 첫 번째. 예. 똘똘한 한채 현상, 선호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똘똘한 한채 현상을 이 선호 현상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네. 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다들 알잖아요. 예. 보유세와 보유세는 올리고 장특공제. 그다음에 이 얘기도 있고. 거래세는 내리고. 근데 이거를
또 이걸 사람들이 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똘똘한 한채 현상을 없애지 않는 한은 서울은 계속해서 전국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방에서 다 서울로 와서. 그럼요. 계속 똘똘하게. 갈아타면서 내가 강남에 70억짜리 가질 때까지는 안심을 못하는 거야. 아이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오세훈 같은 작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아, 그 대책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거기서 뭐 보유세 거래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게 그 다주택자에 다주택자. 대한 거부감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간에 이제부터는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총액에 대한 거로 바꾸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예. 이런 부분이 세제의 중심이 되고 특히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네. 아무튼 다음에 다음 자세히 주에 한번 얘기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다음에 하고. 공급 대책에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에 예. 일단은 신박해야 돼요. 신박해야 된다. 공급 대책 맨날 뭐 공급 대책 하면은 뭐 있는 땅을 다 찾아서 짓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태까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서 하겠어. 이건 맨날 얘기하는 게 오세훈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오세훈이 지난 5년 동안 뭐 하고 5년이나 했잖아. 5년 동안 왜냐하면 오세훈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오세훈은요 정말 실무를 몰라요. 오세훈은 신속 통합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면은 다 된 거로 알아.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가 하는 일이거든요. 허가권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예. 요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허가는 받아 놓되 그 다음에는 요새 너무너무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시장이 잘 안 좋아. 네. 그럼 허가 다 받아 놓고 안 지어. 안 짓고 요새 이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근데 풀어내네.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이거를 갖다가 딱 묶어서 지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뭐 될 거다고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얘네들은 주택 시장에선 더 이상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곧 멸실될 수도 어떤 데는 멸실이 되기도 했고 예.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고인물 그러니까 만들고 공급이 안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필요하되 빨리 지을 수 있게 해주되 바로 지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딱 해줘야지. 이걸 왜냐하면 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네. 그다음에 요새는요 자꾸 이거를 키워 덩치를 키워 아하. 조그맣게 해서 하면은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덩치를 키우는 이유가 덩치 커야 똘똘한 한 채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걸 제어를 안 해. 네. 자기가 모아타운 한다 그러고 모아타운이 처음엔 요만했는데 예. 자꾸 커져. 이런 것들을 제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안 짓는 거라고. 안 짓는 착공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어진 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공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거를 깨야겠네요. 오세훈 시장의 그거 깰 행보 수 있는 자체가. 사람은 건축해야 됩니다. 네, 김진애밖에 없다. 그래요. 아니 오늘 왜냐하면 정치에서 네. 너무 맨날 재개발 재건축만 얘기하고 뭐 그때 서울시만 그러니까요.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깝깝해. 그 구조와 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걸 또 다음 주에 또 네. 이어서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이것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민생 소비 쿠폰 때문에 서울시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펼치던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들을 필요도 없다.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당연히 유동성이 오르면 네. 당연히 저기 하는데 지금 오른 데가 어딨어? 서울밖에 없잖아. 그렇네요. 지방은 하나도 안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는데 소비 쿠폰을 뭐 서울에만 풀었습니까? 지방 전체가.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네.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풀면 유동성? 지방에서 돈을 싸가지고 서울에 또 옵니다. 이것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이른바 그걸 하기 위해서 온다. 하여튼 이 똘똘한 한 채가 예.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는 오세훈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깨뜨릴 수가 결론은 있습니다. 이재명만이 에이펙의 성공의 동력을 가지고 예. 부동산 혁신도 성공합시다. 알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김진애 형님, 진애 네. 형님, 김진에너지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어봤고요. 네. 힘이 나네요. 오늘 기분 좋게 또 방송하니까 기분 너무 좋아,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 예. 네, 네. 다음 주에도 그 기분 좋은 다음 기분을 주에는 이제 실무적인 이어가야 얘기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저건 저런 공부하는 우려가 마음으로 있고 다음 주에는 차관이 이런 걸 잘못했고요. 장관은 저걸 잘못했고요. 네. 막 이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